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유치원 정보공시 담당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정보공시 개요, 유치원 정보공시 주요 변경사항, 교육지원청 대상 유치원 선정 및 확인, 사용자 권한 설정,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정보공시 항목별 세부사항 정시, 수시, 자율공시, 교육지원청 자료검증, 유치원 알림이 대국민 서비스, 교육지원청 관리 메뉴, 문의처 및 참고사항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 정보공시 개요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2011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 연구 진흥과 교육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유치원이 보유 및 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유치원의 책무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2012년 9월 처음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유치원 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5년에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어린이집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시 항목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유치원 정보공시는 연이회 4월, 10월에 실시되며 공시 항목은 수시를 포함하여 7개 항목 23개 범위입니다. 10월 정시 2차 공시는 정시 항목 13범위, 수시 항목 3범위를 입력하는 차수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는 2025년까지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여 알림이에 공시되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정보공시를 입력하고 교육청과 지원청 또한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검증 및 결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6년에는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과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아나이스로 확장 운영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유아나이스를 사용하고 사립유치원은 기존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과 유아나이스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원청은 유아나이스에서만 모든 공시 업무 관련하여 검증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치원이 입력한 정보공시 데이터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유아나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치원 중 유아나이스 사용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매년 1월 정보공시 업무 활용 시스템 수요조사 예정이며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아나이스로 입력 시스템을 전환한 유치원은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으로 다시 번복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유치원 정보공시 하반기 추진 일정입니다. 8월은 정시 2차 정보공시를 위한 하반기 시스템 통합 테스트 및 교육청과 지원청의 담당자 연수를 진행합니다. 9월은 정시 2차 10월 공시를 위한 입력 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을 제공드리며 교육지원청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공시 대상 유치원 선정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혹은 유아나이스를 통해 정보공시를 입력합니다. 10월은 자료 취합 후 검증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유치원은 정보공시를 수정합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유치원 알림이에 정시 2차 10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10일, 12월은 유치원 알림이 대국민 서비스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하반기 교육청별 자체 점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안내드린 모든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문을 확인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년 10월 정시 2차를 위한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10월 정보공시 입력 대상 유치원을 선정합니다. 유치원에서는 9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정보공시 자료를 입력합니다. 유치원에서 입력 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관리기관은 10월 6일 화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까지 유치원 제출 자료를 검증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10월 6일 화요일부터 10월 21일 수요일까지 유치원에서 입력한 자료를 검증합니다. 그 기간 동안 유치원은 검증 후 반려받은 공시정보를 수정합니다. 10월 22일 목요일부터 10월 29일 목요일까지 총괄관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시도별 제출 결과를 점검하고 10월 30일 금요일에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입력한 자료가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2026년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은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유아나이스와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유치원 알림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시공시 기간 동안 유치원은 사용하는 입력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 항목별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 후 제출을 하게 되면 입력한 정보가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에게 제출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출한 유치원 정보를 검증하면서 이상이 있는 경우 반려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확정 후 제출을 합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정보를 검증하고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이상이 있는 경우 반려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확정 후 제출을 합니다. 총괄관리기관인 캐리스의 확정을 마지막으로 10월 30일 금요일에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입력한 공시정보가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변경된 유치원 정보공시 주요 변경사항 중 정시 2차 공시 관련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나-1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입니다. 변경된 항목에 유의하시어 자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으로는 기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정규교사와 기간제 내 외로 구분하고 사무직원이 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기타 직원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나-1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의 변경사항으로 보건업무 교직원 현황이 장표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보건교원의 정규교사, 기간제, 초등학교 겸임, 순회 보건교사를 작성할 수 있으며 관련 의료면허에 따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나-1 장표 변경에 따른 지침문구 변경입니다. 기간제 세분화 및 보건업무 교직원 현황 추가로 인한 설명이 추가되었고 사무직원 세분화에 따른 입력 대상 및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4-가-2 특성화 활동비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명 및 업체명 입력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5-가 급식관리 현황입니다. 기존 영양사, 영양교사 기입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원장 및 원감 겸임 여부 기입란이 추가되었습니다. 5-가 급식관리 현황 변경된 입력 유의사항입니다. 영양교사 세분화 및 원장, 원감 겸임 여부에 따른 안내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026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대상 유치원 선정 확인부터 정보공시 항목 입력, 검증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의 대상 유치원 선정 및 확인입니다. 9월 9일 수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10월 정보공시 입력 대상 유치원을 선정하는 기간입니다. 유치원 선정 절차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 업무 처리를 위해 유아나이스에 접속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사용한 아이디와 EPKI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정보공시 유치원, 공시자료관리, 정시공시관리, 공시대상관리 탭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대상 유치원을 선정합니다. 신규 유치원 추가 및 유치원 운영 상태인 휴원, 폐원, 미운영에 따라 제외 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세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나이스에 접속합니다. 유아나이스 아이디 입력란에 사용하는 아이디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선택창을 호출합니다. 유아나이스 회원가입 시 사용한 개인용 인증서 EPKI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아이디와 인증서의 정보가 일치할 경우 정상적으로 로그인됩니다. 로그인 후 정보공시 유, 공시자료관리, 정시공시관리, 공시대상관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정시공시 대상유치원 등록을 위해 최초 접속한 경우 공시대상관리 메뉴의 대상유치원 탭에는 직전 차수 대상유치원 목록이 보입니다. 교육청 혹은 지원청 담당자가 먼저 접속하여 공시대상 설정을 변경했다면
해당 담당자가 설정한 대상 유치원 목록이 보입니다. 대상 유치원을 보여주는 탭으로 해당 유치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차수엔 공시 대상이었으나 현재 차수의 공시 대상이 아닌 유치원의 경우 공시 대상 관리 메뉴의 대상 유치원 탭에서 해당 유치원명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유치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다운로드 됩니다. 제외 휴원 버튼은 정상 등록된 유치원 상태를 휴원 상태로 변경합니다. 제외 폐원 버튼은 정상 등록된 유치원 상태를 폐원 상태로 변경합니다. 제외 미운영 버튼은 정상 등록된 유치원 상태를 미운영 상태로 변경합니다. 제외 기타 버튼은 정상 등록된 유치원 상태를 기타 사유로 제외 시 제외 기타 상태로 변경합니다. 신규 공시 대상 추가는 대상 유치원 탭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대상 유치원 탭의 추가 버튼을 클릭했을 시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공시 대상 추가 팝업 창에서는 공시 대상 추가만 가능합니다. 공시 대상 추가 팝업 창에서 유치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청 혹은 소속 교육청 나이스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상 유치원 탭이 아닌 사진의 탭을 차례로 클릭 시 휴폐원, 미운영, 기타 사유로 공시 대상 제외된 유치원 목록을 보여줍니다. 해당 유치원명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상단의 제외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정상 처리로 유치원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상태가 정상인데 휴 폐원 목록에 있을 경우 제외 취소 버튼을 클릭 시 유치원 상태를 정상으로 변경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유아나이스에서 정보 공시 업무를 하기 위해선 권한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사용자 권한 설정입니다. 나이스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시스템 관리, 권한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개인별 권한 등록 메뉴에서 사용자에게 업무 그룹 및 메뉴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보유한 권한을 조회합니다. 업무 그룹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 메뉴별 권한, 메뉴별 자료 권한 탭을 클릭하여 보유된 권한을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업무 그룹이 조회되며 업무 영역, 단위 업무를 선택하여 상세하게 조회합니다. 업무 그룹을 부여하기 위해 업무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업무 영역, 단위 업무를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합니다. 조회되는 업무 그룹명을 클릭하여 업무 그룹에 포함된 메뉴를 확인합니다. 이때 업무 그룹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보유한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 그룹을 추가할 경우 업무 그룹 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조회된 업무 그룹 추가 화면에서 업무 영역, 단위 업무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에게 부여할 업무 그룹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 그룹을 등록합니다.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 탭을 선택합니다. 업무 그룹에 추가한 단위 업무에 대해 사용자의 소속 조직이 자동 등록됩니다. 자료 권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직을 조회한 후 필요한 자료 권한 조직을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권한을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메뉴별 권한을 확인하거나 별도 메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메뉴별 권한 탭을 선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보유한 메뉴와 업무 그룹 탭에서 추가한 업무 그룹 메뉴 리스트가 일괄 조회됩니다. 업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메뉴를 추가할 경우 메뉴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별 권한 등록 화면에서 업무 영역, 단위 업무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할 메뉴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별 자료 권한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메뉴별 자료 권한 탭을 선택합니다. 메뉴별 자료 권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이 자동 적용됩니다. 시도교육지원청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 외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 시 모든 메뉴에 대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업무 영역, 단위 업무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에 조회되는 메뉴 구성 트리에서 추가 삭제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여된 메뉴별 자료 권한 확인 후 자료 권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위 업무별 권한 관리자는 해당하는 단위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업무그룹명을 클릭하여 업무그룹에 포함된 메뉴를 확인한 후 부여해야 하며 업무그룹은 교육부 총괄에서 생성 배포합니다. 업무그룹에 대한 자료 권한이 없을 경우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한관리자가 신청한 권한은 부서장 결제가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자동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선정 완료 후 유치원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정보공시 자료를 입력합니다. 유치원이 정보공시 자료를 입력 시 실제 입력하는 정보공시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수시, 자율공시 입력 시 공통적으로 파일 탑재 항목의 경우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해야 할 개인정보는 성명, 휴대폰,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입니다. 학생, 교사, 업무 담당자 등 모든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마스킹 처리를 권고드립니다. 파일 업로드 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해당 주체가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업로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 규칙 시설 등 기본 현황입니다. 1-가-3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대표자명은 설립 유형별로 지침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며 한글 영문 괄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원장명은 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며 공석으로 직무대리 중인 교원이 있는 경우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옆에 직무대리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유아 및 유치원 교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가 연령별 학급수 원화수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입력장표 위 연령별 체크박스 체크에 따라 해당 연령의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인가총정원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시도학급 편성 지침에 따른 전체 정원수를 입력하면 되며 연령별 정원 합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다를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인가받을 당시에 전체 정원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현원은 실제 원화 연령과 상관없이 소속된 연령반에 포함된 10월 1일 기준의 현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수반의 인가정원을 받아 별도 운영 시에는 특수학급에 체크하여 학급수와 정원, 현원을 입력합니다. 학급수가 1 이상인데 정원이나 현원을 0명으로 입력한 경우 예외 사유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2-나-1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공립단설이나 사립유치원이 원장, 원감을 0명 선택할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직위별 교원은 휴가 또는 휴직 대체 교직원을 제외한 1교사 1직위 입력합니다. 공립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전일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모두 포함하며 정원 내와 정원의 인원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강사는 강사로 채용된 자로 일주일에 15시간 교육을 하는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은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교원에 대해 소지 자격을 입력합니다. 교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상급 자격증 하나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급 정교사 자격과 유아특수 1급 정교사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급수가 상위인 특수학교 정교사에 입력합니다. 원장 또는 원감이 직접 수업하는 경우 각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선택 시 근속연수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업무 교직원 현황입니다. 지침서에 기입된 자격면허와 배치 기준에 따라 보건업무 교직원을 입력합니다. 2-나-2 교사의 현기관 근속연수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앞에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의 직위별 교원 중 수석교사부터 영양교사에 한해 현 유치원에서 연속 근무한 교사 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앞선 교직원 현황에서 원장, 원감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체크했다면 원장, 원감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직위별 교원의 총합보다 근속연수 교원수 입력이 많은 경우 입력이 불가합니다.
장기휴직자, 복직자는 근속연수가 인정되는 사유에 한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4-가-1 교육과정비, 방과 후 과정 운영비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교육비용 입력 화면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여부 체크를 통해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여러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원비만 입력하시면 되며 결제 주기를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경비의 합계는 입력한 원비의 값을 월 단위로 자동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선택 경비 중 현장 학습비 등 일회성 경비의 경우 연간 교육과정에 계획한 일정을 대략 계산하여 결제 주기를 연 단위로 선택하여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에 기타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과정 교육 비용 입력 화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방과 후 과정 운영 여부 체크는 3-나 방과 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입력한 값이 자동 입력됩니다. 교육과정 교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경비의 경우 결제 주기를 연 단위로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특성화 활동 비용은 별도로 입력란이 있으니 방과 후 과정에 대한 비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교육비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만 입력합니다. 4-가-2 특성화 활동비입니다. 앞에 방과 후 과정비를 입력한 연령에 한해서만 운영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을 체크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수를 입력하고 활동 영역은 총 사용력으로 해당되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프로그램명을 입력하고 업체명의 경우 외주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업체명 입력하기를 선택하여 업체명을 직접 입력합니다. 유치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경우 자체 교육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1인 사업자와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1인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자체 교육청 선택합니다. 주당 운영 횟수는 한 달을 4주 기준으로 생각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 운영을 하는 경우 2 나누기 4를 하여 0.5를 입력합니다. 1회 운영 시간은 10분 미만은 입력이 되지 않으며 분단위입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아 1인당 기준이며 앞의 비용들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입력하시면 되며 9원 미만은 입력 불가이나 0원은 입력 가능합니다. 모든 연령에 대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만 3세의 특성화 활동을 입력한 내용을 만 4세, 5세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4-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입니다. 이번 10월 공시에는 2025년도 회계 결산서를 입력합니다. 국공립 사립유치원 모두 에듀파인 예결산서 다운로드 가이드를 참고하여 K-에듀파인에서 다운받은 유치원 알림이용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공립병설 유치원이 초등학교와 통합회계로 운영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결산서 파일을 받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다면 장표에 금액이 입력됩니다. 확인 후 작성자 확인자를 입력하고 저장 후 계속 버튼을 눌러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4-다 적립금 현황입니다. 사립유치원만 해당하는 범위이고 적립금 현황의 이전 연도 기준 누적 적립금액은 전년도까지의 누적 적립금액 합산을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적립금액부터 해당 연도 적립금 비율은 업로드한 에듀파인 결산서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유치원 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5-가-1 급식 실시 및 급식 사고 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급식 실시 현황입니다. 급식 운영 방식은 직영 학교 급식, 공동, 위탁, 혼합 중에서 선택합니다. 공립병설 유치원은 급식 운영 방식에서 직영 학교 급식 외 선택 시 예외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이 위탁일 경우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운영 방식이 공동인 경우 영양교사 배치 여부의 오를 선택하고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구분하여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공동으로 배치되어 근무 중인 기관명을 기입합니다. 유치원에서 계약하여 소속된 조리사와 취사 인력이 있는 경우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급식 인원의 전체 유아수는 2-가 연령별 학급수 원화수에서 입력한 총 현원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집단급식소는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식중독 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하면 입력장표가 활성화됩니다. 직전 학기에 발생한 식중독 처리 현황을 입력하면 되므로 10월에는 2026년 1학기 발생건에 대해 입력합니다. 발생일자를 입력한 후 전체 유아수는 2026년 4월 정시공시에 입력한 총 현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입니다. 자료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자료기준일 이후 점검하는 경우는 다음 공시에 기재합니다. 환경위생과 관련된 실내 공기질부터 조도관리 현황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우선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입니다. 10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점검받은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0월 1일 이후 일자는 입력이 불가하며 전년도에 받은 검사가 최근에 받은 검사라면 전년도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기소독관리 현황입니다. 학급 및 원화수의 인가 총 정원이 50명 이상으로 입력된 경우 의무 대상 시설 여부의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점검일자와 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병설과 부설 유치원이 초등학교나 상위기관과 함께 검사를 받은 경우 같은 결과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음용수 종류 및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를 선택하시면 되며 정수기를 선택한 경우 정수기와 연결된 물 종류를 함께 복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선택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되므로 수질 검사 여부와 검사 일자, 검사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최근 점검받은 일자를 입력하시면 되며 10월 1일 이후의 일자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와 조도 관리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최근 점검받은 일자를 입력하시면 되며 10월 1일 이후의 일자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최근 점검받은 일자가 작년이라면 작년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점검받은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설 유치원이나 부설 유치원은 상위기관과 통합검사를 받은 경우 같은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자료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소방대피 훈련 여부의 경우 연 2회 필수로 실시하여야 하며 유치원에서 훈련받은 가장 최근 훈련 일자를 입력합니다. 훈련 여부는 실시, 미실시 중 선택하고 미실시로 선택 시 예외 입력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현황은 가스, 소방안전, 전기설비 안전점검 관련 자료기준일 기준 가장 최근 점검 일자를 입력합니다. 가스 점검 여부는 가스 정기점검 증명서를 참고하여 입력하며 가스 시설이 없는 경우 점검 여부에 가스 시설 없음을 선택합니다. 소방안전 점검과 전기설비 점검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표, 전기시설 및 승강기 시설 점검대장 등 점검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고 신설 유치원으로 점검일자가 없는 경우 점검 여부 미실시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점검받은 검사 일자와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 여부의 대상으로 선택 시 뒤에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의 놀이시설 안전보험의 대상 여부의 대상으로 자동 입력이 되며 10월 1일 이후 선택이 불가합니다. 미대상으로 선택 시 예외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 여부에 따라 입력란이 활성화가 되며 설치된 CCTV가 있는 경우 건물 밖과 안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국립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관리 중인 CCTV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5-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자료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모든 유치원 가입 대상이므로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여부에 가입으로 선택 시 보험별 가입 현황 장표에 상해보험 업체명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자동 입력됩니다. 상해보험, 화재보험 또한 유치원 의무가입 사항으로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교육시설공제 가입 여부에 가입으로 선택 시 보험별 가입 현황 장표에 화재보험 업체명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자동 입력됩니다. 추가로 가입한 업체에 보험이 있는 경우 업체명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험별 가입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5-가-1 급식 실시 현황의 집단급식소에 5로 선택 시 가스배상 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5-다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에서 안전검사 대상 선택 시 놀이시설 안전보험 대상 여부의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7-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에서 통학차량 운영 선택 시 통학버스 책임보험 대상 여부의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입력 시 보험별 업체명에 가입한 업체명의 오탈자를 주의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교육 여건 및 유치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7-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2학기이며 10월 1일 기준입니다. 통학차량 운영 여부의 운영으로 선택 시 통학차량 보험의 대상 여부의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운행 차량 수가 신고 차량 수보다 클 경우 팝업 확인을 제공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9인승 이상의 차량만 입력합니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 관련 교육 현황도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여부를 미이수로 선택할 경우 예외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항목으로 유치원 규칙, 식단표 관리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항목입니다. 1-가-2 유치원 규칙입니다. 가장 최근인가 받은 유치원 규칙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규칙을 개정한 적이 없더라도 매년 파일을 재업로드, 정시 1차 4월 제공 시를 권고하셔야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첨부란에 파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하고 파일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 장표에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수정 방법은 제출 취소를 누른 뒤 확정 취소, 첨부 파일 재업로드, 확정 제출 순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등록일자 수정 및 공시 내역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출 약 1시간 후 유치원 알림이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안에 개인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규칙 파일에서 주로 발견된 개인정보 검출 사례입니다. 유치원 규칙 파일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지 않고 업로드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뿐만 아니라 일부가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정보들을 결합하여 1인이 추정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취급이 됩니다. 파일 탑재 시에 개인정보 유의하시어 모두 삭제하거나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식단표입니다. 좌측 메뉴의 식단표 관리를 클릭하여 식단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며 연도와 월을 선택하여 식단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승인 없이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두 번째는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위반 내용은 관련 공문 수신 후 30일 이내 공시하며 조치 결과 또한 조치 결과 공문 발송 후 30일 이내 추가 공시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의 근거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관할청에 시정 변경 명령을 내린 부서의 담당자가 위반 내용을 등록하면 해당 유치원은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제출 단계를 거쳐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된 위반 내용에 한해 유치원은 조치 결과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자료는 교육지원청, 교육청 제출 단계를 거쳐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등록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정보 종합 현황 페이지 우측 상단의 미처리 건수를 클릭하거나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클릭합니다. 등록된 위반 내용 목록이 조회됩니다.
유치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는 처리 현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확인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청에서 등록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과 등록 방법입니다. 위반 내용과 마찬가지로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통해 입력합니다. 조치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건의 처리 단계는 위반 내용 공시 확정으로 처리 현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여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할청으로 보낸 조치 결과 공문 번호를 입력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위반 내용 건에 대해 관할청으로 보낸 조치 결과 공문을 업로드합니다. 모두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창의 확인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합니다. 유치원 자율공시 관리입니다. 이는 선택적으로 유치원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시 항목 외에 유치원의 전경사진이나 특별한 유치원만의 활동이 있다면 게시글을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자율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소개글을 작성하고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유치원의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진이 업로드되었다면 왼쪽의 미리 보기 영역에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는 500KB 이내로 등록이 가능하여 큰 사이즈의 파일을 선택할 경우 팝업으로 업로드 불가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알림 마당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며 파일 업로드 시에는 개인정보를 유의하시어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갤러리입니다. 유치원 관련 이미지를 3장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자율공시 항목을 입력한 경우 유치원 알림이에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자율공시를 입력한 유치원에 한해 상단의 자율공시 탭이 생성되고 해당 페이지에서 유치원 소개부터 유치원 갤러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자료검증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자료 입력 및 제출 후 총괄관리기관은 10월 6일 화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까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10월 6일 화요일부터 10월 21일 수요일까지 정보공시 자료를 검증하며 유치원은 오입력된 내용을 정정합니다. 총괄관리기관은 자료기준일 기준으로 정보공시 자료 검증을 진행하며 해당 결과를 교육청에 검증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합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검증 결과 확인 후 유치원의 반려 처리를 진행하며 유치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을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오류 결과가 없을 시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확인 후 확정 및 제출합니다. 오류 결과가 있을 시에는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반려 후 유치원 수정 제출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확정 및 제출, 교육청 확정 및 제출로 진행됩니다. 모든 확정 및 제출은 총괄관리기관의 검증 지원 전에도 가능합니다. 유치원의 확정 및 제출 후 교육지원청의 확정 및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교육지원청 공시 담당자의 정시 공시 처리 메뉴입니다. 본 화면에서는 처리 단계별로 해당되는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반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현황 탭에서는 관할 유치원들의 정시 공시 전체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에 따라 대상 유치원의 공시 정보를 일괄 확정, 일괄 제출, 일괄 제출 취소, 일괄 확정 취소, 확정, 확정 취소, 제출, 제출 취소, 반려, 반려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 대상 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처리 단계가 유치원 제출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처리 단계가 교육지원청 확정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 현황 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처리 단계가 교육지원청 제출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선택 후 반려, 일괄 제출 취소,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공시 정보를 제출 취소,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려 현황 탭입니다.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서 반려 처리한 유치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선택 후 반려 취소 버튼 클릭하여 해당 공시정보를 반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려 취소는 반려를 처리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이 확정 및 제출했다면 다음 단계는 교육청의 확정 및 제출입니다. 교육청 공시 담당자의 정시 공시 처리 메뉴입니다. 본 메뉴에서는 처리 단계별로 해당되는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반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현황 탭에서는 관할 유치원들의 정시 공시, 전체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확정 대상 탭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제출 단계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탭입니다. 교육청은 처리 단계가 교육청 확정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 현황 탭입니다. 교육청은 처리 단계가 교육청 제출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선택 후 반려, 일괄 제출 취소,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공시 정보를 제출 취소,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려 현황 탭입니다.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서 반려 처리한 유치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선택 후 반려 취소 버튼 클릭하여 해당 공시 정보를 반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 취소는 반려를 처리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치원 정보 공시 마지막 절차, 유치원 알림이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교육청 제출까지 완료된 정보 공시 자료는 10월 22일 목요일에서 10월 29일 목요일까지 시도별 제출 결과 점검을 거쳐 10월 30일 금요일 유치원 알림이에 서비스됩니다. 총괄관리기관의 확정 후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된 결과는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메뉴입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위반 내용은 관할청 시정변경명령 부서의 담당자가 등록하고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된 위반 내용에 한해 유치원에서 조치 결과를 입력합니다. 위반 내용 공시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유아나이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 후 교육청 권한부여 담당자가 권한부여를 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유아나이스에 로그인하여 유치원별로 위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등록한 위반 내용을 유치원에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유치원에서 제출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조치 결과 공시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된 위반 내용 건에 한하여 유치원에서는 조치 결과를 등록하고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유치원이 등록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앞의 공시 흐름에 따른 처리 현황 설명입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위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한 뒤 알림이에 공시하기 전까지는 등록 취소를 하여 수정 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제출과 반려가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하면 유치원 알림이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조치 결과는 유치원에서 작성하는 내용으로 작성과 제출 단계가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제출과 반려가 가능합니다. 조치 결과 또한 교육청에서 제출할 시 유치원 알림이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위반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유아나이스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 후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권한 담당자의 권한 부여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와 위반 내용 등록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에서는 관할 유치원의 전체 목록과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 등록 관리 메뉴에서는 담당자 본인이 등록한 위반 내용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의 위반 내용 등록 방법입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통해 등록합니다. 관할 유치원 목록이 조회가 되며 유치원명을 클릭하면 유치원별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하단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목은 예시를 준수하여 입력하고 공문 번호, 공문 발송 일자를 입력합니다. 시정명령 기관 부서는 회원 가입 시 입력한 부서명이 입력되고 잘못 입력된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반 사항과 제재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위반 내용을 등록 후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되기 전까지 등록 취소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하여 등록 취소 버튼 클릭 시 등록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 후 다시 등록하면 유치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확인 단계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등록한 위반 내용을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반려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반려받은 것만 목록 조회가 가능하며 반려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하여 재등록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공시정보 종합 현황 우측 상단에서 미처리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클릭하면 관할 유치원들의 위반 내용과 조치 결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단계는 유치원 위반 내용 제출과 유치원 조치 결과 제출로 처리 현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처리해야 하는 건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시 상단의 버튼으로 제출 또는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할 시 반려 사유를 입력하고 반려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공시정보 종합 현황 우측 상단에서 미처리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클릭하면 관할 유치원들의 위반 내용과 조치 결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단계는 교육지원청 위반 내용 제출과 교육지원청 조치 결과 제출로 처리 현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처리해야 하는 건의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동일하게 상세 내용 확인 시 상단의 버튼으로 제출 또는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할 시 반려 사유를 입력하고 반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은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되는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화면입니다. 제목과 등록된 파일이 보여지며 위반 내용은 있으나 조치 결과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미등록으로 조회가 됩니다. 또한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가 위반 내용을 등록한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유치원에서 제출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경고창이 노출됩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된 후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시정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공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공시정보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제출 단계를 거쳐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좌측의 정정공시관리 메뉴를 클릭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차수를 조회한 뒤 정정 항목을 등록합니다. 정정 항목을 등록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 등록 화면으로 이동해 정정할 공시 항목 탭을 선택합니다. 정정하려는 항목의 탭에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수정 사유와 수정하려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정정 입력이 완료된 항목은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 정정 내용을 저장한 후 검토 제출 버튼을 눌러 확정 제출을 진행합니다. 작성한 정정 항목 검토 후 확정 및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을 진행합니다. 제출 완료 시 팝업 창이 뜨며 정정 내용 제출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청 및 지원청 담당자의 화면입니다. 담당자는 유아나이스 좌측 메뉴의 정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르고 정정 등록된 유치원을 유치원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유치원의 수정 현황을 확인 후 반려할 항목이 존재하면 반려 버튼을 누르고 없다면 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확정 처리합니다. 반려 처리 팝업 창이 뜨면 반려하려는 항목을 선택하고 반려 사유를 입력 후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 처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사용하는 다른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 업로드 항목입니다. 유치원에서 입력하는 공시 항목 중 파일 탑재 항목만 조회가 가능한 메뉴입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유치원에서 올린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정보 다운로드 메뉴입니다. 유아나이스 기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수정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다운받는 시점에 따라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정보 다운로드 시 실제 유아나이스 기준, 기관 기본 현황 정보자료 화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유치원 미제출 현황 메뉴입니다. 정시공시 기간에 관할 유치원들의 정시공시 처리 현황과 함께 미제출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시공시 처리 현황 메뉴입니다. 기관별 정시공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공시 반려 수정 현황 메뉴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이전공시 반려 수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 및 입력 관련 문의처입니다. 첫 번째로 1544-0079 연결 후 2번을 선택하시면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공시 카페입니다. 입력 지침서 및 시스템 매뉴얼 등을 제공하며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과 관련된 질의응답 게시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처입니다. 유아나이스 사용자는 유아나이스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질의를 등록해 주시면 되시고,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사용자는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의 업무 요청 게시판을 활용합니다. 유아나이스 사용자는 유아나이스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질의광장, 질의 확인 탭을 순서대로 이동하여 유치원 정보공시 유업무 구분을 선택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질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하반기 유치원 정보공시 담당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